여기 유니스가 있거든요.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죠. 나중에 관람 중에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나중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또 써야지. 우와. 아니, 가까이 주십시오. 아빠 다 뭉쳐. 나중에. 피로보드는 입구에 놔두고 가자. 누나. 갈게. 예. 놔둬야지 처음 조준하시면 그렇죠. 다른 데 안 가시고 이렇게 대통령을 잊지 않으시고 공화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이직 관람 안내를 도와드린 시민의 저자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집을 뭐라고 부르죠? 사주 맞습니다. 보통 사자라고 많이 불렸죠. 이 집도 사자라고 불렸고 지금도 사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 고관 부작들의 집을 사자라고 칭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시인이신 분 누군지 아실까요? 유시민 장관분 맞고요. 유시민 장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습니다. 그 담쟁이 씨 아시죠? 도종환 씨. 도종환 씨께서 우리는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으니까 이 집을 사자라고 부르는 대신 대통령의 집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 주셨고 유족분들께서 흔쾌히 승낙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집을 사자라고 부르는 대신 대통령의 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대통령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지하 1층 차고입니다. 당시에는 직접 농사도 지으셨기 때문에 농기계도 같이 보관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앞쪽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처음엔 차량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취임 전까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의 영광을 함께했던 그 차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F2 차량은 퇴임하시고 이곳 공화에 있을 때 운영했던 차량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화에서는 주로 자전거 이용하셨기 때문에 외부 행사 때 가끔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운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 뭐 방탄 이런 건지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따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좌측에는 잘 아시는 많이 보셨죠?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에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가 있습니다. 파란색 자전거가 대통령께서 타셨던 거, 초록색 여사님 거, 분홍색이 손녀가 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일러 달아서 손주들 태우고 많이 다니셨죠.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도 대통령께서 자전거 타시는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 연세도 있으셨는데 뒤에 손주들 태우고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전거 타고 계십니다. 사진상에는 혼자만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주변의 경호원분들, 비서관들 다 따라다니셨거든요. 그분들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호원분들은 그쵸, 단연대 신분이고 한데 근데 그 이유를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실까요? 혼자서만 정리사진을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페달 밟으면서 쫓아다녔고요. 대통령과 정리사진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자전거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배터리는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웬 보수가 한 데가 있습니다. 화포천 환경지킴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 봉화마을 북쪽에 있는 화포천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습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욕도 감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깨끗한 곳이었는데 퇴임하고 나서 이곳 내려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오실 때 보셨겠지만 주변에 분단도 많아졌고 가축 분뇨, 가정보수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2008년도에 이곳 봉화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신 1호 공식 활동이 화포천 생태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냥 말만 던지고 시키는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직접 움직이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 다 데리고 가서 장화 신고 집게 들고 이제 화포천 장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때 그런 사진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2008년 한 해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이 1톤 트럭으로 300대 분량,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승급이 돼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얕은 곳은 자가 싣고 들어갈 수 있지만 깊은 곳은 안 되잖아요. 그때 이 보트를 타고 가서 냉장고를 줍고 치즈를 줍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 보시면 회색 문이 있죠. 기계실입니다. 냉난방 시설 그리고 뭐 통신 시설 이런 기계실이 되어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집이 국내 주택으로서는 첫 번째로 지열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된 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소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해서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기계실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하 공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문은 위에 가서 보시겠지만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집에는. 그래서 가족분들 오시거나 그리고 손님분들 오실 때 숙소로 이용을 했던 공간이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리했던 자료 그리고 당신에 대한 자료를 오랫동안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항원항습 장치를 해서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뒤쪽 봉화 전력을 한번 보실까요? 저거 우리 집 있잖아. 여기가 봉화 전력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나지막하게 길다랗게 늘어서 있는 산이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뱀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뱀산 가운데 보시면 삼각형으로 경작된 곳 보이시죠? 저기가 실제 대통령의 부모님들께서 경작을 했던 감나무밭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경작된 곳에서 가운데로 쭉 내려와 보시면 작은 토담실 하나 보이실까요? 네. 저기가 마옥당이라는 곳입니다. 혀만 남아있다가 저희가 복원을 했는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청년 노무현의 모습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복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둘째 형님 이 손수 토담을 쌓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감나무밭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부하기 위해서 지은 공간입니다. 해서 아고기 방 하나 딱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용했던 독서대, 공부할 때 사용했던 독서대를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저기서 대통령께서 공부하시면서 사법시험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듯이 공부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사님과 데이트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즌에 결혼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즌에 첫째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있지 않은 청년 노무현의 모습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관람 목적으로 복원했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한 1.5배 크게 복원을 했고요. 논길로 해서 한 4, 5분만 걸어가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자녀분들 손잡고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주도하지. 맞게. 예,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공간은 안뜰, 앞마당이죠. 앞마당입니다. 지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2008년도에는
동아 주민분들 초빙해서 대통령 생일 파티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집이 혼자서만 잘난 우두솟은 대저택이 아니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집, 그리고 적게 쓰고 느리게 사는 생활에 어울리는 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러움을 타는 집, 그런 집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낮고 평평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집이 볼랑말랑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붕 낮은 집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는 정기용 교수께서 설계를 하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흙 이런 친환경 소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채나눔 구조라고 합니다. 한옥에서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안채, 그리고 가운데가 주방, 좌측 공간이 산항채입니다. 채나눔 구조는 생활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채와 채,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려면 신발 신고 문 열고 이동해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집이 붙어 있지만 안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바깥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하시려면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신발 신고 문 열고 이동해서 주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조를 설계자분께서 권했을까? 설계자분 그 말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시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집안에만 있지 말라고, 자주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새소리도 듣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이런 채나눔 구조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 내 둘만 생활하는 곳이지만 나중에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이다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앞서 보셨던 완남한 광장에서 이제 시민분들에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이런 관람 목적이라면 이런 구조가 좋겠다 라고 해서 채나눔 구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처마, 지붕, 그 처마가 상당히 길게 빠져 있죠. 이게 관람 목적으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길게 뺐다고 합니다. 보통 처마는 1m가 넘어버리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뭐 건축비도 많이 들겠죠. 일부러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그늘막도 되어주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막이도 되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처마를 길게 뺐다고 합니다. 차량차로 이동하시기 전에 여기 있는 나무 한 그릇만 간략하게 소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 집에는 수많은 수목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표지석 이름표가 있는 나무입니다. 2008년 11월 16일 제주 4.3 희생자 유적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역사인식이 확고하셨습니다. 잘된 역사든 잘못된 역사든 국가 권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그해 2003년도에 제주도민 오창간도민을 통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 항쟁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동란 이후로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시발점이야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희생자분들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연약한 여성까지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도 시시했던 건데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만 역사가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셨죠. 그때 인연으로 퇴임하신 그해 유족분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대통령 내분과 같이 식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이 나무 수종은 제주 산딸나무거든요. 제주 산딸나무. 5월이 되면 지금처럼 하얀 꽃이 핍니다. 근데 하얀 꽃이 피니 이게 오래 안 가요. 하얀 꽃 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얀 꽃이 피고, 그리고 10월, 11월이 되면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유족분들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분들이 산에서 숨어 지낼 때 그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산딸나무 열매를 먹고 연명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얀 꽃은 희생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열매는 그분들의 열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채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채는 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죠? 예, 맞습니다. 손님 맞이하는 곳이죠. 그래서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 비서가분들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이용했던 공간입니다.
대통령께서 손님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좌측에 있는 봉화산 풍경을 즐기는 걸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치가 좋은 데는 창을 크게 두지 않습니까? 통창을 둘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세로로 4개로 쪼개놨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병풍. 4폭짜리 병풍이 연상되죠. 해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좋은 경치를 안쪽에 병풍으로 빌려왔다고 해서 착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상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는 이거 하나, 둘, 셋, 4번째 이 자리를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면 이 앞에 소나무 보이시죠? 소나무가 창틀에 딱 하나씩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각도가 틀어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손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 앉아서 풍경을 즐기시다가 손님이 오시면 이 자리를 손님분께 넣어주시고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집이 적게 쓰고 느리게 사는 생활에 어울리는 집을 원하시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층고를 높게 해서 천장을 높게 해서 채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관람 목적으로 해서 조명을 다 켜놨지만 조명이 없더라도 그렇게 어둡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액자, 큰 액자 보이시죠? 뭐 어떤 사진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 취임식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김아타라고 하는 국내 작가분의 사진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재직 중이실 때는 이 사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퇴임하시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요. 그 김아타라는 작가분이 너무나도 대통령을 이제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아쉽게도 취임식 때 촛대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다른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찍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가 퇴임하시고 나서 여기 와서 선물로 드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작품이 있죠. 자, 사람 사는 세상. 이 글은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셨던 신용복 선생의 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198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부터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본인의 서명처럼 사용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주 이제 부르셨던 어머니라고 하는 민중가요에 있는 가사를 채용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못지않게 또 궁금해하시는 거 있죠.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예, 요게 뭔지. 요거는 천자가 낙산 거고요. 예.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또 계속 여사님께서 여기서 거주하셨습니다. 생활하셨습니다. 생활하시다가 대통령께서 이제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 집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 노무현 재단에 기증을 하시고 지금은 봉화마을 다른 공간에서 옮기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저희들이 정비 작업을 해서 2018년도부터 시민분들에 개방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를 비서관분들이 좀 도색을 새로 하거나 지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여사님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에 애 집에 다 있는 거다 하면서 그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주방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앞쪽으로는 여기 현관문이랑 나중에 보실 서재로 이어져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재는 따로 없으셨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컴퓨터 책상에서 언급을 보셨고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면서 한쪽으로는 자료 검색하고 한쪽으로는 집필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마우스도 왼손으로 이용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글이 저 컴퓨터에 그대로 한글 파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면에 보시면 액자 하나 또 있죠. 저 글 역시 신용복 선생의 글입니다. 우곡이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고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움직인다. 지게방을 하는 그런 뜻이겠죠. 대통령께서는 저 글을 자주 이용하셨는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거창한 공헌한 약속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는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실천해 가면서 큰 뜻을 이루겠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인터넷 별명 닉네임도 우공이산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먼저 사용하신 분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공이산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더 어울리죠?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은 지금도 1년에 2차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신년제사,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5월 23일에 있는 기제사, 여기서 유족분들과 대사관분들이 모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관람하시고 마지막 관람하시는 분은 방충망만 좀 닫아주십시오. 네, 이동하겠습니다. 중정하고 조금 다르죠. 한국 전통양식의 저입니다. 일본식 중정은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이 하나의 집처럼 보이죠. 근데 소유와 용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걸어온 이 복도를 기준해서 뒤쪽 흑벽에 있는 공간이 실제 대통령 소유의 사적으로 이용된 대통령의 집이고요. 이 맞은편 공간은 국가지원시설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와 같은 국가지원시설이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노무현 대통령 집 말고는 역대 전직 대통령은 다 국가지원시설이 별도의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어차피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봐야 될 사람들인데 굳이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 있겠냐 하시면서 한 지붕 안에 이렇게 공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비서관분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당시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집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방궁이, 무방궁이 이런 악의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서관분들이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집을 따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와서 보면 안다 하시면서 한 집 아래 이렇게 인건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실물을 중요시하는 업무 스타일 이런 자에 관련된 공간 구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셨던 그 서재 그리고 비서관분들, 경호원분들 근무하는 공간이고요. 지금도 국가 소유입니다. 한국자원공사, 한국가상공사 유명 재단에서 유명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냈고 관람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집 관련된 얘기였고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들으셨던 노방궁, 아방궁인가요? 네. 이 집이 뭐 전직 대통령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크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악의적으로 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전직 대통령의 집이기도 하지만 공화들요, 친환경 복도 도입하시고 그리고 한파천 생태 복원을 주도했던 농부 노무현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마하시고도 마지막까지 시민분들과 소통을 했던 시민 농민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관람 시간이었지만 그런 모습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하실 건데요. 그 뒷배경에 다른 사람들 있으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다들 내려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두대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